마일드 하이브리드인데 출발할 때 내연기관이랑 다른 부분이 좀 있어? 일단은 초반에는 가솔린 같은 경우에 1단부터 기어가 박힌 상태로 엔진이 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RPM이 올라가면서 왱왱한 소음이 많은데 마일드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런 소음이 적지 않나라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한번 보시면 지금 한번 출발을 해볼게요. 물론 엔진을 밟아야지 소리가 나는 건 내연이든 뭐 하이브리드든 다 똑같습니다만은 지금 내리막이라서 엑셀 안 밟고 내려갈게요. 그냥 지금 경사도가 한 10도 정도 되는 내리막입니다. 지금까지 뭐 정숙해요. 뭐 별도의 소음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엔진룸으로부터 전해지는 소음 들리지 않고 이제 평지로 왔습니다. 엑셀 밟아보면은 지금 시속이 30km가 넘었는데 엔진 소리가 하나도 안 들려요. 하이브리드라서 RPM이 안 나오는 거다? 이게 지금 에코 모드라서 안 나오는 거고 지금 이렇게 컴포트 모드로 바꾸면은 계기판에 RPM이 나와요. 에코 모드로 놓으면은 이렇게 얼마나 연비가 좋아지고 있는지와 관련된 계기판으로 바뀌고 드라이브 모드를 에코가 아닌 어떤 걸로든 바꾸면 RPM이 뜨게 돼 있어요. 연비는 그럼 어느 정도예요? 공인 연비가 10.4인데 그냥 순수 가솔린 엔진을 탑재하고 있는 제 원래 차 S60보다 공인 연비가 낮습니다. 제 S60 같은 경우는 10.8이 공인 연비고요. 이건 10.4로 알고 있거든요. 그 말인즉슨 하이브리드, 즉 전기 모터를 탑재하고 있는 엔진인데도 순수 내연기관보다 연비가 낮게 나온다는 거죠. 물론 제 S60과 XC40이 다른 모델이기 때문에 완전 동일선상에서 연비를 비교하는 건 무리가 있지만 기존의 이 XC40 T4 모델, 그러니까 가솔린 모델이죠. 그 가솔린 모델을 기준으로 봤을 때도 연비가 그닥 높아지지 않았을 거예요. 0.1km/L가 높아졌다고 알고 있는데 볼보 철학 자체가 연비를 상승시키기보다는 전기 모터를 탑재시킴으로 인해 탄소 배출량을 줄이겠다. 뭐 탄소 배출권인가요? 그걸 판매할 수 있는 브랜드에 진입을 하겠다라는 목표에서 이 B4 엔진을 설계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내연기관 베이스의 자동차를 만드는 메이커 중에는 유일하게 탄소 배출권 판매권을 가진 브랜드가 됐다고 알고 있어요. 뭐 지금 시점에선 다를 수 있습니다. 여튼 그래요. 소형 SUV에 마일드 하이브리드까지 탑재가 됐는데 10.1은 진짜 낮긴 하네. 10.4죠. 많이 낮죠. 이게 차체가 오히려 이게 하이브리드 때문에 이게 배터리가 들어가면 무게가 늘잖아요. 공차 중량이 느니까 그것 때문에 연비가 좀 많이 못 늘지 않았나. 연비 증가 세팅이 아닌데 배터리 무게까지 이렇게 관여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줄 뻔했죠. 연비는. 볼보 설계 방향성 자체가 연비를 늘리겠다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자세한 건 모릅니다. 저를 너무 믿지 마세요. 운전하다 보면은 모터로 가는 게 느껴져. 모터만 동작하는 시기는 없다고 보시면 되고 모터가 함께 관여하는 순간은 많죠. 모터가 항상 힘을 보태주기 때문에 전자 제어 시스템에서 판단할 때 전기 모터의 개입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냥 어느 타이밍에라도 전기 모터는 동작을 해요. 보통 일반적인 하이브리드는 출발하고 일정 속도가 되기 전, 보통은 그냥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상황마다 다르겠지만 일정 속도가 되기까지는 모터만 개입하고 그 이후에 엔진이 개입하는 식으로 저는 동작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마일드 하이브리드 요 B4 엔진 탑재한 XC40 같은 경우에는 뭐 처음에 잠깐 모터가 도나 싶다가 바로 엔진이 개입하는 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게 뭐 일반적인 하이브리드랑은 조금 작동하는 메커니즘이 다른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확실히 하이브리드 타는 내 입장에서 마일드 하이브리드를 탔을 때 말을 안 해주면 하이브리드인지 모를 것 같아. 저는 반대로 내연기관 타는데 제 차랑 거의 비슷하다고 느꼈거든요. 주행할 때. 그렇게 보면 참 이게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탄소 배출 관련된 어떤 효용 빼고는 뭐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출발하자마자 말씀드렸다시피 초기 엔진 개입하는 단계에서 왱 하는 그런 소음이 좀 신경 쓰이는 분들이라면 마일드 하이브리드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전기 모터가 힘을 함께 밀어주니까 무리해서 저단에서 RPM이 높아지는 그런 현상은 좀 안 생기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전문 지식은 없으니까 너무 믿지 마시고요.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나오게 된 배경이 디젤 게이트 사건 때 많이 이슈가 있었잖아. 탄소 관련돼서. 그쵸. 그 이후로 급하게 친환경차를 만들어야 되는데 하이브리드까지 가려면 기술력이 많이 필요하니까 급하게 마일드 하이브리드를 만들어서 탄소 배출량을 약간 줄였다. 뭐 이렇다는 말도 있더라고. 일리가 있네요. 그러면 계기판에는 그런 배터리 전량 이런 거 아니야? 배터리 전량 여기 보시면 나와요. 여기 보시면 배터리가 수직 방향으로 배치되어 있는 UI가 뜨고 있죠. 올해는 안 타봤지만 근데 뭐 항상 저렇게 70-80% 정도 충전된 것으로 보이는 상태로만 떠 있더라고요. 저게 뭐 전자제어 시스템에서 저 정도를 스레스홀드로 잡고 유지를 해주는지는 모르겠지만 좀 더 많이 타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XC40을 타면서 느낀 장점이나 이런 거 있어? 일단은 볼보 모델 내지는 다른 수입차 SUV 모델들과 비교했을 때도 일단 거의 제일 싸요. 폭스바겐 티구안이 그나마 경쟁 모델이려나? T-Rog으로 봐야겠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폭스바겐이 아니고서는 저희가 소위 수입차라고
인지도가 있는 브랜드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가장 저렴하게 이 소형 SUV를 구매할 수 있는 모델이 바로 이 모델이 아닌가 싶어요. 일단 가격적인 메리트가 가장 큰 것 같고, 소형 SUV에도 불구하고 실내 공간 리뷰하면서 말씀드렸다시피 레그룸, 헤드룸, 뒷자리 승객의 편의성 이런 거 하나 좀 빠지지 않고 다 챙겨간 느낌이 들어요. 성능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막 밟고 다닌 스타일도 아니고, 솔직히 저희 나라에서 뭐 성능 그렇게 중요합니까? 제로백 이런 거 하등 의미 없죠. 그렇기 때문에 뭐 성능적으로 크게 아쉬운 것도 없고, 연비가 그나마 조금 이제 아쉬움으로 남는데, 그래도 그냥 연비 운전하면서 달리시면 괜찮습니다. 이 차의 유일한 단점은 연비가 좀 가장 크리티컬하지 않나 싶네요. 제가 SUV를 원래 몰던 사람이 아니라서 SUV가 아무래도 공차 중량이 좀 나가다 보니까 세단보다는 연비가 안 좋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다른 뭐 SUV는 어떤지 모르겠네요. 제가 뭐 다른 수입차 기준에서 연비를 알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SUV의 숙명이라면 또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고요. 세단이랑 SUV를 같이 한번 운전을 해봤잖아. 둘 중에서 어떤 게 더 나은 것 같아? 저는 기본적으로는 SUV가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일단 시야도 이렇게 좀 높다 보니까 탁 트인 느낌이 있고요. 여러분 세단 모시다 보면 알겠지만 포장도로 말고요, 골목길 아니면은 어떤 건물 그 부지로 진입할 때 턱이 있는 곳 지날 때, 아니면 방지턱 좀 빡센 곳 지날 때 그 턱주거리 긁어보신 경험 좀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죠? 그 앞범퍼 아래쪽이 좀 많이 긁히고, 어떤 경우에는 사이드 스커트 하부가 좀 파손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을 텐데, SUV는 일단 전고가 좀 높고 아래쪽 그 공간이 좀 많다 보니까 그런 좀 불상사를 안 겪을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럼 만약에 다음에 차를 기변을 한다 하면 SUV를 할 거야? 저 같은 경우에는 SUV까지는 안 갈 것 같고, 다음 차는 전 전기차 구매를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전기차 기준으로 했을 때는 세단 형태보다는 해치백 형태? 요즘 많이 팔리는 EV6라든지 아이오닉5 같이 세단보다 높이가 높은 그런 차종들이 주를 이룬다고 알고 있거든요, 전기차 디자인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뭐 딱히 SUV까지는 안 갈 것 같고요. 그냥 그런 형태의 차를 사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깝게는 볼보의 C40이라든지 아니면 형제 브랜드인 폴스타2 이런 모델 같은 게 제가 좀 지향하는 모델이 아닌가, 디자인적으로는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속 볼보 모델만 탔잖아. 그렇죠. 볼보 모델을 처음에 선택했던 이유가 있어? 볼보 모델을 선택했던 건 뭐 특별한 계기는 아니고, 그냥 제가 시험을 하나 준비해서 시험을 합격했는데, 다른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제 나름대로는 되게 꾸역꾸역 열심히 해가지고 그냥 죽을 똥 살똥 해가지고 합격을 했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시험 합격하자마자 제가 차를 구입을 했는데, 어렵게 시험 붙었는데 제 잘못이 아니고 다른 운전자의 잘못 때문에 제가 부상을 당하거나 나아가선 죽게 된다면 너무 억울할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뭐 제가 운전이 그렇게 능숙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당시 기준으로 더더욱 그랬고, 최대한 좀 죽진 않고 다치지 않고 그렇게 탈 수 있는 차가 뭐가 있을까, 정말 단순한 어리버리한 계기긴 한데, 그런 계기로 볼보 원툴로만 알아봤습니다. 그 당시에 자금 여력이 좀 여유롭진 않았기 때문에 그냥 S60 같이 좀 가장 저렴한 세단으로 구입을 했었네요. 그때 당시에 XC40도 고려 대상에 있었는데 XC40 너무 그때 대기가 길었어요. 1년 2개월, 1년 4개월 정도 기다리라고 그때 딜러한테 안내를 받았거든요. 구입 시기가 그 당시 20년도 초반 내지는 19년도 후반이었는데, 그 당시 XC40은 대기 기간 때문에 도저히 이제 고려할 수 없는 모델이었거든요. 지금 행인이 지나가고 있다고 크로스, 뭐죠? 시티 크로스? 뭐 시티 세이프티 그런 기능이 작동을 했습니다. 꽤 멀리 지나갔는데. 그렇죠. 인식이 좀 이게 좀 예민하게 돼요. 그래서 볼보 안전 기능을 조금 과하다라고 평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볼보 차량을 2년 가까이 타본 거잖아. 그렇죠. 2년 정도 탔죠. 볼보 차량을 타보면서 어땠어? 저는 뭐 불만스러웠던 건 없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저는 아니었는데 수입차 구매 동기 중에 가오, 그 남성분들 가오죠. 가오를 위해서 수입차를 모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뭐 속된 말로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수입차를 모시는 경우에는 제 경험상 볼보는 굉장히 어필할 수 있는 요소가 좀 적습니다.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 저희보다 차를 많이 몰라요. 저희라고 하면 남자분들 차를 많이 모르시기 때문에 벤츠, BMW 정도만 이제 좀 요지를 하고 계시고, 볼보 같은 경우에는 잘 모르세요. 물론 요즘엔 좀 볼보 인지도가 올라갔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랬다는 거죠. 그리고 좀 요지하고 있는 거랑 별개로 가오다시라고 하죠. 그 가오다시적인 측면에서 볼보는 좀 어필을 못합니다. 아무래도 그 앰비언트 라이트 빠방하게 들어가고, 그죠? 소위 인지도가 볼보보다 아직까지 많이 높은 벤츠와 BMW, 그 아래로는 뭐 아우디까지 그 정도 라인을 구매하시는 게 뭐 가오충들에겐 조금 더 적합하지 않나. 기아 목적은 아니고요. 그냥 웃자고 한 소리입니다. 여튼 그렇다는 거. 그럼 너는 직접 볼보를 타본 입장에서 만족을 해? 저는 만족을 하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매 동기 자체가 안 죽으려고 산 거니까 저는 만족을 하고 타고 있어요. 근데 사고는 아직 한 번도 안 나봤잖아. 그렇죠. 좀 무사고인데, 그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세단 타다 보면 그 턱주가리 긁는 거 있죠. 그런 거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런 거는 좀 있었네요. 그럼 만약에 다음에 차를 구매하면 똑같이 볼보를 살 거야? 아니면 좀 다른 브랜드를 살 거야? 저는 볼보를 또 살지는 아직 생각을 안 해봤어요. 근데 볼보 말고 그 폴스타라는 브랜드가 전기차 브랜드로 별도 론칭을 했거든요. 저는 어차피 전기차를 사겠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폴스타를 사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생각으로는 폴스타
2 내지는 다음에 출시되는 프리셉트라는 모델 이런 거를 한번 보고 있어요. 물론 뭐 돈을 많이 벌어놔야겠죠. 폴스타는 근데 진짜 멋있긴 하더라. 폴스타 멋있죠. 폴스타 굉장히 미래지향적이고 실용성도 좋게 나온 것 같아서 매력적이더라고요. 제가 이 차로 주차를 거의 안 해보다 보니까 지금 주차하는데 좀 오래 걸렸습니다. 차폭감이라든지 그런 게 워낙 다르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주차까지 마무리를 해봤습니다. 자, 이거 뭐 부가적으로 하나 설명을 드리자면요. 이 볼보 같은 경우는 안전의 볼보다 뭐 그런 말을 하잖아요. 제 말이 아니고 지들 말이죠. 이거 보면은 측면 추돌 사고 굉장히 사망률이라든지